이 종목은 대체 왜 화두가 되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주 볼게요. 지수 올라가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가 증권 업종입니다. 업종 지수가 무려 3% 넘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 섹터 내에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가 부각된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키운 측면도 있지만 내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증권 섹터 내에 개별주들 확인이 되고요. 어쨌거나 일제히 빨간불을 켠 거 오랜만에 보네요. 증권주들 한번 챙겨보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신약 후보 물질 3개 가운데 2개가 올해 임상 2상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그 결과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앞에 둔다면 엔지캠 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는 못해도 한 1조 6천억 원 정도로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7,800억 원 정도거든요. 엄청나게 이 가치가 높게 현재 매겨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포인트 나오면서 이 주가는 10만 원을 넘어섭니다. 5% 넘는 상승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대규모 기술 수출 건 뉴스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빵 꼈다가 저 장대 음봉 발생한 저 날이요.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긴 했고 그 이후에 잠잠하다 했는데 또다시 같은 이슈가 수면 위로 부각이 됩니다. 그때 미국 기술 수출 건에서 계약금 한 1조 170억 원 정도가 1분기에 일괄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한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3만 3,5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 종목도 있죠.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장중 한때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한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3분기 실적 괜찮았어요. 그런데 4분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가 밀고 있었던 게임이죠. 검은 사막 모바일 이 버전에서 일매출이 점점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의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되고 나서 상당 부분의 유저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19만 1,000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7% 가까운 상승세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와이스 동생 그룹이 곧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JYP 엔터는 트와이스라는 효녀를 잘 두어서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업 가치가 한 2.5배 정도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생의 효녀가 또 나오게 된다면 이 JYP 엔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투자자들을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33,050원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체들이 연초부터 수주 목표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생각보다 업황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러한 건 아니겠어요? 글로벌 석유 메이저 업체인 쉘이 최대 30척 정도의 발주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작년 말에 내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국내 업체들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입을 쏠려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개별 이슈겠죠. 상한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2% 넘는 상승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볼게요. 자동차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선두에 서 있고요. 오늘 투신권, 연기금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주가가 완전히 그걸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차 대형 SUV 내놓은 거 있잖아요. 팰리세이드 이게 사전 계약에서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신형 소나타도 나왔고 이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강세입니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 먼저 볼게요. 오늘 현대차도 좋고 기아차도 좋고 자동차 부품주도 다 좋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아서 같이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상승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시각이세요? 시장도 좋고 상승 갈 핑계도 있는 거죠. 좋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팰리세이드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신차 효과가 상당히 좀 없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3분기 같은 어닝 쇼크까지 있다 보니까 주가가 10만 원 이탈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 실적이고요. 일단 어차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8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1조 전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실적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팰리세이드. 정말 수입차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현대차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월간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SUV 쪽에서 코나를 중심으로 한 SUV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나이어서 팰리세이드까지 잘 팔릴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주가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주가 그 실적이 이전 수준인 8천억에서 1조 1천억 사이, 그러니까 1조 원 전후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면은 그동안 박스권 하단이었던 13만 5천 원 요 구간을 회복을 시키면서 예전 주가 수준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효과는 조금 더 미루고요. 일단 실적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13만 5천 원 회복을 보고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일단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일단은 현대차 좋아요 드리고 싶네요. 옛날에 자동차 잘 나갔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때 막 차화정 이러면서 막 네. 자동차 막 시장 이끌어 앞서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그 강적이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 환율도 그러니까 원달러가 아닌 원엔 환율이 우호적이었었고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그 경쟁자가 상당히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만약에 또 나타난다라면은 네. 그런 장세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럼 말씀 주셨던 13만 5천 원 지금 차트상에서는 어느 구간 정도 거예요? 지금 화면 제가 좀 선을 좀 그어놨는데 네. 예전에는 강력하게 지지라인은 그러니까 영업이 1조 원 전에서 발생됐을 때 강력한 지지라인이 13만 5천 원이었어요. 지금 아래 요 선. 네. 근데 요 구간을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신차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만약에 1조 원, 1조 5천억, 2조 원대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하단 박스권 상단인 16만 5천 원을 돌파가 되겠지만 아마 이 신차 효과가 실적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3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 박스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달려나가기 시작한 현대차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선주 쪽으로 눈 돌려볼게요. 지난달, 지지난달 막 조선 업황 좋아지는 것 같다. 이젠 좀 네.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유효한가요? 지금은 어때요? 저는 조선주를 좋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뭐 이번 수주가 좀 많긴 한데 네. 이 수주가 아시다시피 LNG선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셰일 전쟁 효과가 상당히 톡톡히 발생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수주가 2016년을 바닥으로 해서 2017년, 2018년 돌아서주고 있어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헤비테일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계약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수주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수주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4분기 연속 적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조선주가 2019년에 대장주가 되면서 계속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끌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쁘지 않다는 관점들 그리고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업종만으로도 아마 조금은 주가 상승률이 괜찮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 도장을 셋 네. 중에서 고른다면 좋아요? 그렇죠. 그중에 탑픽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알겠습니다. 역시 1등으로 눈을 네. 돌려야죠. 뭐 투자를 할 때는요. 다음 봅니다. 엔터주 쪽으로 갈 건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 성장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일까요? 뭐 새로운 네. 아이돌이 이제 또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이돌이 나올 것인가?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은 기대를 네.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흐뭇하죠. 흐뭇하네요. 근데 뭐 그 엔터주에서 이런 신인 아이콘이 나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봐야 될 게
지금 2017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올랐죠. 4,600원에서 39,800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아우, 네. 여기서 과연 주가가 더 갈까요? 그쵸.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이런 조금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만졌다. 뭐 이 종목을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본다라면은 네. 이 종목을 좀 이만큼 수익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더 이끈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부분까지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계속한다? 그건 좀 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엔터주에서 대안을 선택하자면은 저 같으면 JYP보다는 SM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유는 드네요. 뭐예요? 덜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인가요? 그것보다는 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업종이 좀 순환매가 돼요. 예를 들면은 네, 화장품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엔 토니몬이라든지 에이블CNC 아니면 OEM 업체인 한국콜마 이런 업체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업종 내에서도 당연 뭐 JYP가 예전엔 SM이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실적이라는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 측면에서 뒤집어 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JYP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단하게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 아이콘이라든지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JYP를 이끄는 것보다는 SM이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덜 부담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주요 대형 엔터 3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탑픽은 SM. 네. 그러면 사실 세 개 중에 골랐을 때는 SM이지만 네. 셋 다 많이 오르기는 매한가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전 시장 안에 있는 업종들 있잖아요. 뭐 앞서 네네. 살펴본 조선, 자동차, 반도체, 엔터까지 뭐 등등등등 했을 때는 엔터 업종의 순위는 한 어느 정도예요? 후순입니까? 업종 수위는 중하위권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역시 같은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만 본다면 틀려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업종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어쨌든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JYP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이끌어주면서 상승한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업종 전반적으로 좋아서 간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JYP 엔터테인먼트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효과가 떨어진 구간 속에서 이 SM이라는 그리고 YG라는 그 엔터 업종이 치고 나간다? 그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단지 좋게 보는 건 조금 순환매 측면에서 앞으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종목이 갈 것인가를 골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JYP보다는 SM이 좀 더 우선순위가 네, 네, 있다라는 네. 거죠. 물론 JYP도 JYP 엔터테인먼트도 사상체제 실적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실적 효과가 지난해 2018년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었던 포커스가 사상 최대가 아닌 전년 동기 대비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2017년도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JYP 엔터테인먼트를 입혀볼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JYP 엔터테인먼트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참 네. 아이러니하고 고민이 되는 엔터주인 네. 것 같아요. 참 잘 해왔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잘했던 네. 터라 그 이상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네. 사실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셋 중에 한 중간 정도요? 아니면 나빠요는 좀 그렇잖아요. 글쎄요. 그래도 글쎄요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글쎄요. 네. 그나저나 새롭게 네. 데뷔할 새로운 여자 아이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정말 기대는 됩니다. 일단은 JYP 엔터테인먼트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중간 정도의 점수 일단은 주고 갈게요. 이번에는 게임주로 한번 눈 돌려볼까요? 상당수의 종목 네. 업종들이 오늘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검은 사막이라는 수식어 앞에서 진짜 잘 나갔었던 펄어비스 네네. 오늘 쉬어갑니다. 근데 장중 대비 낙폭은 좀 줄이긴 했고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펄어비스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이 종목도 조금 저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험을 같은 게임주가 이미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에 컴투스란치, 썬데이 토즈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14년이 지나고 2014년에 직접적으로 들어서고 난 이후에 컴퓨터 수를 예를 들자면은 전년에 17억에서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17억에서 1,000억 가량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계속 이루어졌지만은 2014년도 그 주가가 10만 원대가 고점이 되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계속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러나 그 실적만큼 또 나올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게 저는 펄어비스라고 봐요. 물론 뭐 4분기 실적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만 보지 말고 연간 네. 영업이익을 저는 펄어비스는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2018년도가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 너무 좋은 것이 상장 당시, 상장 초기 상승에 이미 너무나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속된 표현을 하나 쓰자면은 약발이 다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상승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빨리 달려갔던 네네. 거죠. 그리고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 일본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2018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대비해서 얼마만큼 또 개선을 시키느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선배 게임주들이 겪었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아무래도 부침을 한번 겪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그러면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산다. 뭐 이거는 아닌 입장이신 거네요. 산다고 하더라도 21만 5천 원을 돌파를 할까? 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지금 같아요. 현재 가격이 얼마죠? 지금 19만 1,400원이요. 네, 19만 네. 1,400원 부근인데 원래는 이 종목이 21만 5천 원을 이렇게 지켜줬었어요. 지켜줬었는데 원래라면 제가 봤을 때는 21만 5천 원 요 구간하고요. 그리고 22만 5천 원, 25만 8천 원 요 구간에서 박스권이 진행돼야 정상인데 아마 시장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박스권 요 하단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는 나오겠지만 과연 이전에 지지란이었던 이제는 저항권이죠. 이 저항을 과연 돌파를 하는 게 쉬울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전에 어떤 지지란이 했었던 이 21만 5천 원을 돌파를 할까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하단 박스권인 17만 5천 원과 그리고 21만 5천 원 요 구간 사이에서 방향성 없는 모습이 조금 지속이 될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진단을 좀 해보고 싶네요. 투자 의견 도장은 글쎄요,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예. 그러면 펄어비스, JYP 엔터 빼고 내일장 탑픽을 골라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저는 현대차요. 현대차. 네. 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대형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주도를 한다라면은 대형주 쪽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네. 네 종목 중에서 현대차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네요. 네, 내일장 탑픽까지 꼽아보고요.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 함께 하셔야죠. 안신혜 앵커 함께 하실 거고요. 이어지는 이승주 대표의 TMI도 보셔야 마감 전략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상 박수연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2090선 위에서 지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중 2100선, 턱 밑까지 치솟 오르기도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지금은 1.51% 강세를 2090선 위에서 전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2095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장중 한때 690선을 터치했는데 마감 근처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69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도 690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94% 오름세.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고요. 삼성전자 이번 주 들어서 4만 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전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4만 1,000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대 강세, 삼성바이오직스도 0.25% 오름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7만 원을 이탈했고요. CJ 바이오메드, 포스코캠텍 빨간불 켜져 있는데 바이오메드와 포스코캠텍은 특히 2% 강세입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1월 15일 마감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에 동참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2100선은 아쉽게도 터치는 못했고 하지만 강세였죠. 1.5% 오름세 2096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690선을 지켜냈습니다. 1.06% 상승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다소 우호적이었는데요. 코스피 수급 내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3,8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내 여러 주체가 있는데 다수의 주체가 사자를 외치면서 전반적으로 사자를 외쳤고 외국인은 매수 물량을 줄여나가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117억 원의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개인만이 팔자를 외치면서 3,97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한때 외국인 기관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면서 지수 690선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9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은 240억 원을 사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사자를 외쳤습니다. 개인은 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팔자를 외치면서 10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종목은 외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오늘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을 한껏 머무른 건데 특히 키움증권은 야구단을 출범을 했죠.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 강세로 79,800원 다시 한번 8만 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소식에 테마주들이 묶이면서 급등세를 어제 펼쳤는데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한창지지가 9%나 조정을 받았고요. 우진플레이는 6% 가까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한창재지 결국 3,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대표와 그 황교안 전 총리의 친분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기도 한 우진플레임은 5.73% 조정을 마치면서 5,26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